안녕하십니까, 정만용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황장엽 선생님의 회고록을 읽었는데 거기서 느낀 감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탈북자 중에 북한 사회는 철저한 연자제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이 탈북을 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김정일에 대항하는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연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북한 고위층들은 다 알죠, 다.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분도 북한에 고위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알았겠죠. 자기가 한국으로 망명을 한다면 자기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한 거거든요. 예상한 대로 이제 황장엽 선생님의 가족은 굉장히 모진 처벌을 받았죠.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에 의해서. 이거 가지고 황장엽 선생님을 비난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괜히 탈북해가지고 가족들 희생시키냐고. 제가 20살 때 되는 때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97년도였는데 그때 뭐 잘 모르죠. 전 나이도 어렸고 그랬으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그 당시 뭐 북한 사회에서 실권은 없어도 북한 최고위층이었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당히 다 근본적으로 꿰뚫었기 때문에 탈북의 결심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고난의 강행군, 고난의 행군. 김정일이가 정치를 못해가지고 북한 인민들 이제 굶주리는데 굶주려 죽는 정도가 완전히 전쟁 수준이죠, 이게. 황장엽 선생이 이제 북에 있을 때 북한 최고의 노동당 부서가 조직 지도부입니다. 거기에 통계 담당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지금까지 150만이 아사했다는 거예요. 96년 말에 북한 주민 중에 150만이 아사하고 97년도는 100만 명이 아사 예정이다. 주변에 사회 봐도 다 눈, 귀 다 있으니까 비참하거든요. 뭐 김정일한테 조언한다 그래도 듣겠어요? 강하게 조언하면 아마 숙청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북한 사회에서 해볼 수 없는 거죠, 이제. 망명을 결심하고 실행하셨는데 어떤 한 사회가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가족들하고 주변 딱 보면 다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간다. 굶주림 때문에.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거랑 굶주려 죽는 거는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걸 어떻게, 만약 최고의 지식인이 있다면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사회가. 어떤 모종의 중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진짜 책임 있는 최고위층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목숨 걸고 뭐 지도자한테 조언을 하건, 뭐 반란을 하건. 근데 북한 사회는 어떤 반란 같은 건 철저히 상상도 못하는 조밀한 사상, 정치적 사상적으로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북한 체제의 최고 이데올로그니까 황장엽 선생은 내가 탈북하면 좀 탈북해서 뭘 좀 해봐야겠다, 그런 식의 동기로 결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35실 소속 그 첩보원에 따르면 35호실은 이제 대남 공작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북한에서.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한 그 베이징의 한국 영사관을 북한에서 파견한 각종 특수부대 저격조가 포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오는 즉시 사살할 수 있게, 황장 선생이 나오면.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무장 경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 저격조 애들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격을 못하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일이가 얼마나 황장엽 망명 사태를 얼마나 급박하게 자기 위기로 느끼고 있었는지를 이 사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북한을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황장엽 선생님의 그 기존에 했던 주장들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옵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은 뭐냐? 수령 독재 체제. 김정일 수령 독재 체제. 그 김씨 일가 외에는 다 노예들이죠, 북한 인민들은. 본질이 노예 체제죠, 노예.
사람 제일 사상이라는데 그 사람은 뭐 김씨가만 적용되지 뭐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한국인들은 그걸 체감할 수가 없죠. 자기가 북한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감도가 떨어지죠. 북한에서 직접 탈북한 분들보다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 있었는데 비밀리에 김정일한테 뭐 4, 5천만 달러 주고 뭐 평화쇼죠. 평화쇼. 김대중 정권이 정치 업적을 하나 내서 홍보하기 위해서 평화쇼인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황장현 선생이 말했듯이 북한 김정일 최정은 김정은 최정은 북한 체제는 개혁개방을 못합니다. 개혁개방을 한다면 북한 김씨 일가의 근본 이익인 수령 독재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한국이든 뭐 국제사회건 원조 주면 받겠다. 원조 주면 뭐 악수라도 하겠다. 평화를 연출하겠다. 근데 우리 체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 거니까. 우리식이 아니죠. 김정일식이에요. 독재체제. 수령 독재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거죠.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입니다. 계급사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뭐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북한 체제의 20%는 이제 핵심 계층, 평양에서 살 수 있고 혜택을 받는 계층, 50%는 동요 계층. 동요 계층은 철저히 사상 단속을 안 하면 얘네들이 동요한다. 뭐 미국한테 붙을 수 있고 한국에도 붙을 수 있다. 철저히 사상 통제를 해야 된다. 50%는 동요계층. 나머지는 적대계층. 쟤들은 안 돼. 쟤들은 무조건 갈구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쟤들은 우리의 적이다. 적대계층. 일본의 한 학자는 그래서 고난의 행군도 단순히 식량위기가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김정일이 자기 수령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량 위기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대 계층에 대해서 아사작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
만약에 한국 사회가 황장현 선생님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정말 민족사회 대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옛날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는 자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다 정보가 공개됐거든요.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많고 진실은 명확하죠.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는 정말 민족사의 죄악이라는 것을 조금만 북한을 공부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아마추어지만 북한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가 황장현 선생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황장현 선생님이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파장이, 북한에 대해서 미치는 파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오늘 제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